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성냄도 벗어놓고 탐욕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중년 남성분들 중에 이 한 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유일하게 외우는 시가 바로 이 시라고 또 했습니다. 중년 남성들, 그러니까 나이 지긋한 분들이 좋아한다는 건 다른 말로 보면 이 시 속에 인생을 좀 살아본 사람들, 인생의 굴곡을 좀 알게 된 그런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뭔가가 있기 때문 아닐까 싶은데요. 자, 지난 한 주 동안의 성냄과 탐욕, 미움과 사랑 다 내려놓으시고 지금부터 옛 향취에 한번 취해보시죠. KBS 라디오 독서실에서 오늘 준비한 작품은 고전소설 운영전입니다.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오늘은 고전소설 운영전과 함께하겠습니다. 운영전을 누가 썼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작품 속에 유영이 작가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작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작품 소개한 후에 전문가 모시고 들어보기로 하고요. 이 고전소설치고는 형식이 좀 특이합니다. 액자식 구성이라고 해서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요.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운영전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운영전. 수성궁은 안평대군의 옛집으로 장안성 서쪽으로 인왕산 아래에 있는지라. 산천이 수려하여 용이 서리고 범이 일어나 앉은 듯하며 사직이 그 남에 있고 경복궁이 그 동에 있었다. 이곳은 짙은 푸른빛 구름과 안개가 아침 저녁으로 허리춤에 걸려 운치를 더해주는 곳이었다. 한양 장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사람들은 저마다 말하곤 했다. 술꾼들은 노래 부르는 기생과 피리 부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놀았고, 글 쓰는 사람들은 꽃 피고 버드나무 늘어진 봄이나 단풍이 물드는 가을이 되면 거의 매일 거기서 놀았으며, 시를 짓고 노느라고 집에 돌아가는 것조차 잊을 정도였다. 청파동에 사는 유영이라는 선비도 수성궁의 아름다운 경치를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었다. 어느 해 춘 3월, 유영은 막걸리 한 병을 사들고 수성궁 안으로 들어섰으니
아하, 과연 수성궁의 경치는 소문 듣던 대로 무릉도원이 따로 없구나. 하나, 내 차림이 남루해. 남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으니 홀로 후궁에서 탁주나 한 병 해야겠다. 여기 후궁도 별천지로구나. 좋다. 좋아. 땅 위에 가득 떨어진 꽃잎은 사람 발길 닿지 않았고 미풍일정마다 꽃향기가 코를 찌르는구나. 이럴 때 시 한 수 읊지 않는다면 선비가 아닐다. 유영은 바위 위에 앉아 소동포가 지은 식구를 읊기 시작했다. 아상조원 춘반로 만진악화 무인소. 내가 조원각에 올라보니 땅에 가득한 떨어진 꽃잎 쓰는 사람 없도다. 문득 차고 있던 술병을 풀어서 다 마시고는 취하여 바위가 돌을 베개 삼아 누웠더니 잠시 후 술이 깨어 얼굴을 들어 살펴보니 유객은 다 흩어지고 없었다. 동산에는 달이 떠 있었고 연기는 버들가지를 포근히 감쌌으며 바람은 꽃잎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때 한 가닥 부드러운 말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운영남자, 속세 인연이 없으니 어찌 그대를 얻을 수 있을꼬. 낭군님, 이렇게나마 따뜻한 정을 나누니 이것으로 됐습니다. 바람에 실려 들려오는 이 소리는 청춘 남녀의 대화? 유영은 이상히 여겨 일어나서 찾아가 보았다. 한 소년이 절세 미인과 마주 앉아 있다가 유영이 옴을 보고 흔연히 일어나서 맞이하니 유영은 그 소년을 보고 묻기를. 수제는 어떠한 사람이기로 낮을 택하지 않고 밤을 택해서 놀고 있느냐? 옛사람이 말한 경계욕이란 말은 바야흐로 우리를 두고 한 말이죠. 경계여구란 길 가는 도중에 수레를 세우고 서로 이야기한다는 뜻이었다. 이들 세 사람이 같이 앉아 이야기를 시작하며 미인이 술을 권하니 지금 이 내 마음 시 한 수로 달래보겠사옵니다. 좋습니다. 운영남자, 시작하시죠. 네, 낭군님. 깊고 깊은 궁 안에서 고우님 이별하니 하늘이 맺어준 인연 다 하지 않아 뜻밖의 만났네. 꽃피는 봄날 애 태우기 몇 번이더냐. 구름 되고 비가 되어 즐김은 한갓 꿈일 뿐인 것을. 지난 일 모두 달아 없어져 티끌이 되었어도 부질없이 우리로 하여금 눈물로 수건적시게 하네. 운영남자. 노래를 마치고 구슬 같은 눈물이 한숨과 섞여 얼굴을 뒤덮었다. 이상히 여긴 유영이 공손히 물었다. 내 비록 양가의 집에 태어난 몸은 아니오나 일찍부터 글을 읽어 시를 조금은 알고 있어. 그런데 지금 그 노래를 들어보니 격조는 높으나 시상은 매우 슬프다오. 어인 일이오. 나의 성은 김이라 하오며 나이 10세에 시문을 잘하여
학당에서 유명했고 나이 14세에 진사 제2과에 오르니 일시의 모든 사람들이 김진사라 부릅디다. 김진사? 허나 어린 마음에 활달한 기운을 억누르지 못하고 이 여인을 만나 마침내 불효자식이 되고 말았으니 이 죄인의 사연을 알아 무엇하겠습니까? 여인을 만나 불효자식이 됐다니. 대체 무슨 사연이요? 운영낭자, 예, 낭군님. 벌써 세월이 오래됐는데 그때 일을 기억할 수 있겠소? 마음속에 쌓인 원한을 어찌 하루라도 잊을 수 있겠사옵니까? 낭군님, 제가 이야기를 해볼 터이니 혹시 빠지는 데가 있거든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리다. 그리하여 운영이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 옛날 안평대군께서 수성궁의 궁녀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었으니, 너희 궁녀들이 한 번이라도 이 수성궁의 문을 나가는 일이 있으면 그 대가는 죽음이 될 것이니라. 또한 외부인이 궁녀의 이름을 안다면 그 또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니 명심하도록 해라. 그러던 어느 날 안평대군께서 궁녀들을 불렀다. 내 오늘 몇몇 문인들과 술을 마시는데 내가 먼저 시 한 수를 읊고 손님들에게 돌아가며 시를 짓도록 했느니라. 헌데 마음에 드는 시가 하나도 없었다. 허니 너희들이 시를 지어 올려보거라. 예. 그래서 소옥이 먼저 올리고 궁녀들이 차례대로 시를 지어 올렸다. 대군마마, 궁녀 소옥입니다. 푸른 연기는 가늘기 비단 같은데 바람 따라 문으로 들어오네. 흐릿흐릿 짙어지는 듯 이어터지니 황혼이 오는 것도 미처 몰랐네. 대군마마, 궁녀 은섬이옵니다. 산골짜기에 짙은 구름 피어오르니 연못 누각에 푸른 그림자 흐르네. 날아서 돌아갈 곳 찾지 못하고 이슬 방울되어 연잎에 머물렀네. 대군마마, 궁녀 자란이옵니다. 이른 아침 마을 어귀가 어둡더니 빗기어 높은 나무 아래로 이어졌네. 잠깐 사이에 호련히 날아가 서쪽 맷뿌리와 앞 시내에 걸쳐 있네. 대군마마, 운영이옵니다. 멀리 바라보니 푸른 연기는 가늘기도 한데 미인은 문득 비단짜기를 멈추네. 바람을 쏘이며 홀로 슬퍼하니 생각은 하늘나라 무산에 떨어지네. 차례대로 10명의 궁녀들 모두 시를 지어 올렸다. 안평대군이 시를 다 살펴보고는 크게 놀라며 말씀하셨다. 만당의 시와 비교해도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것이며 근보 성산문 이하는 채찍을 잡을 수 없을 것이니라. 헌데 운영의 시에는 외로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뜻이 담겨 있구나. 어떤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인지 캐물어야 하겠지만 네 재주를 사랑하기에 잠시 그냥 덮어두겠노라. 대군마마, 시를 짓는 동안 우연히 나온 것인데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허나 대군의 의심을 샀으니 죽어도 할 말이 없사옵니다. 시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가리거나 숨길 수가 없느니라.
그만 됐다. 운영은 일어나거라. 대군께서 운영에게 일어나라 하시고는 궁녀들에게 비단 10피를 상으로 내리셨다. 동쪽 방으로 물러나온 궁녀들은 촛불 아래서 옛 궁녀들의 시를 돌려 읽으며 토론을 벌였는데 운영만은 병풍에 기댄 채 진흙 인형처럼 말없이 수심에 잠겨 있었다. 다음 날 문 밖에서 요란한 수레소리가 들리더니 손님이 왔다고 문지기가 고했다. 모두 당대의 문사들이었다. 대군은 동쪽 누각에 손님들을 모시고는 궁녀들이 지은 시를 보여주었는데 모두들 크게 놀라는 것이 아닌가. 그때 궁녀들은 창틈으로 방 안의 대화를 가만히 엿듣고 있었는데 감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날 밤 절친한 자란이 운영을 불러 성의를 다해 물었는데, 운영, 네 얼굴이 날로 수척해지니 안타까울 뿐이다. 내 진정 묻는 것이니 무슨 일인지 나에게 말해주지 않으련? 자란아, 왜 우는 거야? 정말 무슨 일이 있구나. 그동안 누가 알까 두려워 말 못하고 알았는데 자란이 네가 지극한 오정으로 물으니 어찌 숨길 수 있겠어? 하고는 운영은 자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다. 지난 가을, 국화꽃이 피기 시작하고 단풍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안평대군께서 칠원사운 십수를 쓰고 있었는데 김진사라는 선비가 찾아와 고하기를, 오랫동안 존명을 들었사온데 이제야 인사를 올리게 돼 황송하기 이를 데가 없사옵니다. 나 또한 김진사의 명성은 들은 지 이미 오래됐는데 이렇게 앉아서 인사를 받게 되니 나로선 크나큰 기쁨이네. 여봐라. 예. 김진사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궁녀들을 불러도 괜찮겠지. 대군마마 찾으셨사옵니까? 그래. 다과상을 내오고 몇 명은 들어와 김진사의 시중을 들도록 해라. 예. 김진사, 가을 경치가 이렇게 좋으니 원컨대 이 시안수를 지어 이 집으로 하여금 광채가 나도록 해주오. 예, 대군 마마. 잠깐만. 금녀는 노래를 부르고 부용은 거문고를 타고 보련인 단소를 불도록 해라. 예. 그리고 운영은 벼루를 받들도록 하고. 예, 마마. 그때 운영의 나이 17세. 견눈으로 김진사를 한 번 보매 정신이 어지러워지고 가슴이 울렁거렸으며 진사 또한 운영을 자주 돌아보며 웃음을 머금고 눈여겨보더라. 어머, 저 어린 진사 좀 보게. 운영만 쳐다봐. 정말? 운영도 얼굴 빨개졌어. 저 둘이 설마. 에이, 아닐 거야. 그럼 대군마마가 가만두지 않을걸? 외부인이 궁녀 이름 안다며 죽음으로 죄를 묻는다 했잖아. 그러게. 근데 저 두 사람 점점 이상한걸? 진사께서 붓을 잡고 휘날릴 때 먹물 한 방울이 운영의 손가락에 떨어졌다.
어머나. 이를 어쩌나? 괜찮사옵니다. 운영은 그걸 닦지 않았고 사방에 앉아있던 궁녀들이 보고는 다들 빙그레 웃었다. 진사께서 오원사운 한 수를 지으니 그 시는 이러하였다. 어디 보자. 김진사가 지은 시가 어떤지. 기러기 남쪽을 향해 가니 궁안에 가을빛이 깊구나. 물이 차가워 연꽃은 구슬되어 꺾이고 서리가 무거우니 국화는 금빛으로 드리우네. 비단자리엔 홍안의 미녀, 옷 같은 검은 곶줄엔 백운 같은 음일세. 유화주 한 말에 먼저 취하니 몸 가누기 어려워라. 하하, 진실로 천하에 둘도 없는 희재로다. 과찬이시옵니다, 마마. 아니요, 어찌 우리가 이리도 늦게 만났던가. 앞으로도 자주 불러주시면 소인은 영광이옵니다, 마마. 그 후로 대군은 자주 진사와 접촉하였으나 궁녀들과는 보지 못하게 한 고로 운영은 문틈으로만 진사를 엿보았다. 한 번은 진사께서 수성궁을 찾았으나 나이 어린 선비라 말석에 앉으니 그걸 어찌 알고 운영이 진사의 맞은편 벽에 앉았다. 남자, 나 여기 끝에 앉아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사옵니다, 낭군님. 제가 나으리와 등을 맞대고 앉아있지요. 낭자를 볼 수 없으니 내 마음 어떻게 전하면 좋소? 저의 마음도 그렇사옵니다. 하여 낭군님, 제 마음이옵니다. 운영이 문틈으로 봉소를 던졌더니 진사께서 주어 집으로 돌아가 펴보고는 슬픔을 스스로 이기지 못했다. 그리고 운영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마치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과 같았다. 진사께서는 바로 답서를 붙이고자 하나 방법이 없어 홀로 근심하고 탄식할 뿐이었다. 하루는 동문 밖에서 하는 무녀가 영험하다 하여 김진사가 무녀를 찾아갔다. 가련하다. 뜻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3년이 못돼 황천길 가는구나. 3년이 못돼 황천길에 갔네? 그렇습니다, 나으리. 그러니 그만 접으시고. 아니요. 마음속에 맺힌 한은 백약으로도 고칠 수 없으니 방법을 찾아주시오. 방법이라면 무슨... 당신은 수성궁의 궁녀를 만날 수 있을 테니 이 편지만 운영 낭자에게 전해주시면 죽어도 영광이겠소. 나으리, 소인 비천한 무녀로서 대군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감히 들어가지 못합지요. 하나, 진사님의 그 연정을 위해 한번 가봅지요. 이리하여 무녀가 편지를 갖고 수성궁에 들어가 틈을 엿보다 운영에게 편지를 전해주었다. 운영이 방으로 들어가 편지를 뜯어보니 그 내용은 이러하였다. 낭군님, 한 번 눈길로 인연을 맺은 후 마음이 들뜨고 넋이 나가 날마다 성 쪽을 바라보며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르고 벽 사이로 전해준 사연을 받아들고 마음이 떨려 다 펼치기도 전에 가슴이 메이고 절반도 못 읽어 눈물이 글자를 적시고 사연을 다 읽지도 못하고 말았소.
이를 어찌하리까? 그 후로는 누워도 잠을 잘 수가 없고 먹어도 음식이 목을 넘어가질 않아 나날이 병은 깊어가니 무슨 약도 효험이 없다오. 저승이 저기 보이는 것 같소. 오직 소원은 그대를 한번 보는 것. 하늘님께서 날 불쌍히 여겨 생전에 이 하늘 볼 수만이 있다면 내 몸을 부수고 뼈를 갈아서라도 하늘의 제사를 지내겠소. 편지를 쓰다가도 일이 서러워 목이 메이니 다시 무슨 말을 더 하오리까. 예도 갖추지 못하고 서둘렀으나이다. 낭군님, 김진사 낭군님. 그 후로 운영이 편지를 써서 전달하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고, 김진사 또한 무녀를 찾아 간절히 부탁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럭저럭 두어 달이 지나고 계절은 다시 겨울로 접어들어 찬바람이 불었다. 김진사가 시름시름 상사병을 앓고 있으니 특이라는 종이 진사를 위해 사다리를 만들었다. 나으리, 빨리 좀 오십시오. 여기는 수성궁 아니냐? 이 밤중에 여긴 왜 온 게냐? 아유, 그렇게 낭자님이 보고 싶으시면은 사다리를 타고 넘어가서라도 봐야죠. 안 그렇습니까요? 사다리를 타고 수성궁으로 들어간다. 예. 나으리 상사병 걸린 거 지가 다 압니다요. 낭자님 만나시면은 소인 덕분에 만난 것이니 이놈의 공을 잊으시면 아니 되십니다요. 한재산 턱 떼주셔야. 한재산이나? 아이고, 이게 아시면서 그러십니다요. 아이고, 뭐 하십니까요? 빨리 넘어가십시다요. 그래. 특이라는 종의 계교로 진사는 담을 넘어 궁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진사가 수성궁 뒤뜰에 있는데. 진사님. 누구? 놀라지 마시옵소서. 진사님 모시기만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운영이 기다리고 있으니 저를 따라오시지요. 예. 하고는 바로 이끌고 들어가기에 진사가 안으로 들어가자 운영은 금화로의 향을 사르고 절을 하며 맞이하니 진사도 답례했다. 운영은 자란으로 하여금 진수성찬을 드리게 하고 자하주를 따라 권하니 진사께서 석 잔을 마시고 좀 취한 듯 말했다. 밤이 얼마나 깊었는가. 어머나, 대정씨. 저는 이만 물러가옵니다. 자란이 마침 그 뜻을 알고는 휘장을 들이우고 문을 닫고 나갔다. 운영이 등불을 끄고 잠자리에 나아가니 그 즐거움은 가히 알터. 밤은 이미 새벽이 되고 무탁은 날새기를 재촉하기에 진사께서 바로 일어나 돌아가셨다. 이날 이후부터 진사께서는 어두울 때 들어와 새벽에 돌아가시니 그렇게 하지 않는 저녁이 없었다. 사랑은 깊어가고 정은 두터워져 스스로 그치기를 알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궁중한 눈 위에 문득 발자취가 나게 되었다. 궁인들은 다 그 출입을 알고 위험하다 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결국 이 말이 전파되어 궁인 한 사람이 대군께 고하니 대군이 대노하여 궁녀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모두 듣거라!
예. 입에 담기도 싫은 그 모든 사실들, 그 사실을 은폐하고 있었던 것도 큰 죄. 먼저 5 궁녀를 죽여 다른 궁녀를 징계하리라. 개 아무도 없느냐? 여기 있는 궁녀 5을 데려가 헤아리지 말고 죽을 때까지 지렸다. 이 모든 것이 저 때문이옵니다. 대곤마마, 부디 청하건대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운영은 그 입을 다물라. 개 아무도 없느냐? 마마, 바라건대 한번 말이나 하고 죽겠나이다. 하고 은섬이 초사를 올리니 그 내용은 이랬다. 남녀가 서로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귀하거나 천하거나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옵니다. 궁궐의 법도를 벗어난 죄를 지은 일이 없사온데도 저희를 죽이고자 하시니 참으로 원통할 뿐이옵니다. 하늘나라의 선녀도 아니온데 남자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저희들이라고 없을 수 있겠사옵니까? 저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대공께서 김진사를 불러 운영과 한번 만나게 해주신다면, 그리하여 운영의 한을 풀어주신다면 대군의 선행은 하늘에 닿을 것이며 저는 죽어도 한이 없을 것이옵니다. 대군의 노여움이 좀 풀리는 것 같으므로 속이 엎드려 울면서 아뢰었다. 대군 마마, 운영의 회절은 그 죄가 저에게 있사오니 저를 죽이시고 운영의 목숨을 이어주시옵소서. 아니옵니다, 마마. 대군의 은혜로 만에 하나 죽음을 면하게 되더라도 저는 자결하여 대군의 처분을 기다리겠사옵니다. 그만! 다들 그만 됐느니라. 궁녀들은 처소로 돌아가고 운영은 별땅에 가두도록 하라. 이에 대군의 노여움이 좀 풀어져 운영을 별땅에 가두고 다른 궁녀들은 다 돌려보냈다. 그날 밤 운영은 비단 수건에 목을 메어 죽고 말았다. 예. 그래서 운영 낭장님은 자결을 하고 말았군요. 예, 그랬습니다. 진사님께서는 뭘 그리 적고 계시는지요? 네. 진사는 붓을 잡아 기록하고 운영은 옛일을 당겨서 이야기하는데 매우 자상하였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슬픔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다가 운영이 진사를 보고 말하였다. 이로부터 다음 이야기는 낭군님께서 하옵소서. 그러시오. 낭자가 자결한 후 궁인들 모두 통곡을 했죠. 전 운영 낭자의 영혼을 위로해주고자 했습니다. 그래 재물을 모아 득을 불러 심부름을 시켰죠. 득이라면 그 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재물에 욕심이 많은 종이었죠. 그땐 그런 줄을 몰랐습니다. 득에게 부탁해 정령사에 가서 운영 낭자를 위해 불공을 들여 발환을 해달라 일렀죠. 헌데 득이 즉시 절로 가서 3일을 궁둥이를 두드리면서 누워 놀다가 지나가는 마을 여인을 강제로 끌고 들어와 성당에서 수십일을 지내고도 제를 올리지 않으므로 중들이 분이 여겨 제를 올리라고 하매 득이 마지못하여 비나이다. 김진사는 오늘 빨리 죽고 운영은 다시 살아나 이 득의 짝이 되게 하여 주소서. 비나이다.
잡히나이다. 이와 같이 3일을 밤낮으로 발언하는 말이 오직 이것뿐이었다. 며칠 후 김진사가 특이한 일을 자세히 듣고는 분함을 이기지 못해 목욕제기하고 부처님 앞에 나아가 절을 하고 향불을 사르면서 합장하고 빌었다. 그랬더니 7일 만에 특이 우물에 빠져 죽었다. 이러한 후부터 김진사는 세상 일에 뜻이 없어 새 옷을 갈아입고 고요한 곳에 누워 나흘을 먹지 않고 한번 깊이 탄식하고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몸이 되고 말았다. 쓰기를 마치자 붓을 던지고 두 사람은 마주보고 슬피 울면서 능히 스스로 그칠 줄을 몰랐다. 유영은 위로의 말을 해주었다. 김진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살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두 사람은 다 같이 원한을 품고 죽었기로 염라대왕이 죄 없음을 가련히 여기시어 다시 인간에 태어나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지하의 즐거움이 인간보다 못하지 않는데 하물며 천상의 즐거움은 어떠하겠습니까? 이로써 인간에 나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만 오늘 저녁에 슬퍼한 것은 대군이 한번 돌아가시자 고궁의 주인 없고 까마귀와 새들이 슬피 울고 사람의 자취가 이르지 않으므로 그리했을 뿐이옵니다. 운영낭자. 예, 낭군님. 바다가 마르고 돌이 불에 타버린들 우리들의 정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요. 네, 낭군님. 이보시오. 예, 진사어른. 바라옵건대 존군께서는 이 원고를 거두어 가지고 돌아가셔서 무사람의 입에 전해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영원히 전해주시면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예. 그리고는 김진사는 취하여 운영의 몸에 기대 시 한 수를 읊었다. 꽃 떨어진 궁중에 연작이 날고 봄빛은 예와 같건만 주인은 간 곳 없구나. 중천의 솟은 달은 차기만 한데 아직 푸른 이슬은 우위를 적시지 않았네. 내 마음이 찢어질 듯 슬픈 시루구나. 소녀 운영, 낭군님의 시를 받아 답시 한 수 올리겠나이다. 고궁의 고운 꽃은 봄빛을 새로 띠고 천년 만년 우리 사랑 꿈마다 찾아오네. 오늘 저녁 예와 놀며 예자치 찾아보니 막을 수 없는 슬픈 눈물은 수건을 적시네. 이 답시도 어찌 이리 내 마음을 적시노. 이때 유영도 취하여 잠깐 누워있다가 산새 소리에 깨어났다. 구름과 연기는 땅에 가득하고 새벽빛은 창망한데 사방을 살펴보아도 사람은 보이지 않고 다만 김진사가 기록한 책자만이 있었다. 대체 어디로 간 게야? 책 한 권만 남겨두고 두 사람 모두 사라졌구나. 내가 꿈을 꾼 건가?
아이, 책이 있으니 꿈은 아닌데 대체 어디로 간 거지? 유영은 쓸쓸한 마음 금할 수 없어 신책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왔다. 장 속에 감추어 두고 때때로 내어보고는 망연자실하여 침식을 전폐했다. 후에 명산을 두고 두루 찾아다니더니 그 마친 바를 알 수 없다고 한다. 운영전 함께 하셨는데요. 작품에 대한 도움 말씀 이화여자대학교 조혜란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그 운영전을 제가 소개를 할 때 누가 지었는지 정확하지 않다고 했는데 작품에 대해서 쭉 듣고 난 후에 청취자분들이 아무래도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탄생한 걸까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개괄적인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언제 어떻게 쓰여진 작품인가요? 고전 소설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 바로 언제 어디서 누가 뭐 이런 질문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작품도 사실은 누가 작가인지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뭐 문장을 잘하는 사람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한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래는 한문본도 있고 한글본도 있는데 한문 한시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창작 연대도 정확하진 않지만 추정하기를 17세기 초반, 그러니까 작품에 나오는 연대가 1601년이 나와요. 그리고 작품의 공간 배경이 수성궁이거든요. 수성궁이 안평대군의 사전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자가 원래 이룰 성자였는데 이 작품에서는 성스러울 성자로 나와요. 그렇게 글자가 바뀐 게 1616년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한 1616년보다는 후반이 아닌가 해서 17세기 초중반 정도에 지어졌을 거라고 추정을 하죠. 네. 그리고 궁녀들의 삶이 작품의 주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고전소설 중에 이렇게 궁녀들의 삶, 여성들의 삶이 주된 내용으로 나오는 작품은 굉장히 드물어서 운영전이 가지는 특징 중에 또 한 부분이 바로 이런 궁녀들의 일상에 대한 그 아주 핍진한 묘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게요. 이렇게 뭐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그 표현들이나 뭐 그런 느낌의 이렇게 글들이 쭉 이렇게 쓰여 상당히 있습니다. 구체적이죠. 그래요. 이 운영전 그 고전 소설 하면 특징 중에 하나가 주제가 선명하다라고 우리 학창 시절에 배우잖아요.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게 권선징악이고요. 이 운영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뭘까요? 운영전을 보고 권선징악을 얘기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그런데 이 작품을 보면 사실은 그 궁녀들의 보통은 사실은 이런 연애 소설에서 여성들은 남성들의 시선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작품은 운영의 화자예요. 여성이 서술자, 1인칭 서술자인 정말 드문 소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들의 입장이 굉장히 잘 드러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운영의 죽음을 앞둔 대목에서 안평대군이 결국은 이제 문제를 삼지요. 그랬을 때 이 궁녀들이 모두 다 그 시로 글로 자기네들이 정말 원하는 바를 토로를 해요. 그러면서 전부 다 운영 입장에 연대를 하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결국 남녀의 정은 누구나 있는 것이고 하늘이 준 것이다. 이 성정을 막는 것은 정말 그 대단한 억압이고 폭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 자유연애라고 보통 뭐 흔히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자유를 향한 혹은 사랑을 향한 이들의 그 갈구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서는 안평대군도 그렇게 그 악역만은 아닌 거예요. 안평대군도 운영을 향한 마음이 있는데
이 중세의 체제 안에, 질서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궁녀인 운영의 사랑을, 그러니까 자기도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없고 또한 이들의 사랑을 방치할 수도 없는 그런 묘한 입장이 되죠. 네. 참 가을과 독서는 어쩜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요. 이 계절 가을에 뭐 이런 고전 소설도 한 권쯤을 읽어보면 참 좋겠습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화여자대학교 조혜란 선생님과 함께 운영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고전소설 운영전 편이었습니다. 음악 강진호, 효과 안익수, 윤미원,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희, 제작 박기환, 진행의 김경란이었습니다.